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2일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구의 김장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8.7% 상승한 28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무가 48.6%, 배추가 35.8% 상승했고 마늘과 고춧가루는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유통공사는 배추와 무의 출하량이 조금씩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광양 지역의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최근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이 자연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양상추를 심어놓은 시설하우스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한 지난해 10월, 광양에서는 하우스 310여 동이 침수돼 3억 7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 농어촌공사에 관리 소홀과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의 모든 책임을 공사 측에 돌릴 수는 없지만 배수로 정비 등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장 펌프도 일찍 가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배수 펌프를 가동해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입니다. 펌프 배제할 수 있는 용량의 서너 배의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용역 기관에서는 자연재해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파악한 침수 피해 발생 시각은 새벽 4시쯤. 배수장에 설치된 펌프가 가동된 건 이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농민들은 비상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농어촌공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최근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근무를 서가지고 미리 확인을 하고 물이 찼으면은 펌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풍 경보가 떴을 때도 아무 상주 인원이 없었고. 정부 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미 해를 넘긴 농민들과 농어촌 공사의 갈등이 또다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를 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이상우 의원이 최근 성매매 집결지 정화를 주제로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신박진영 대구 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대구 자갈마당 지역의 자활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현주 의원도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 전담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관광 해설사를 포함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주민 참여 확대와 교통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홈쇼핑을 통해 매화축제 홍보 효과가 컸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5달여 앞두고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의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중도 개혁 성향의 제3지대 신당이 창당에 성공하면 총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신당이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칭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해서 민주평화당을 빠져나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창당 시기를 놓고 제3지대 세력을 결집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창당을 서둘러 진행한 뒤 제3지대 정당을 띄우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성엽 대표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정치 세력의 통합을 위한 미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당이 올해 안에 정당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중도 개혁 세력 역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서 정치적 생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야 하는 민주당은 든든한 지지를 기반으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송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가한 데 이어 경쟁력을 갖춘 호남 지역 야당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무력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정계 개편이 시작되고 내년 1, 2월에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용률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4%포인트 오른 65.2%를 기록했습니다. 또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 7천 명 증가한 9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0월 전남 지역의 실업률은 전달보다 0.4%포인트 감소한 1.4%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완도의 약산 흑염소는 약초를 먹여 키우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가 시들해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명성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염소들이 해발 100m가 넘는 야산 자락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목을 통해 약초를 먹여 키우는 완도 약산면의 흑염소입니다. 육지는 거의 가둬놓고 뭐 이렇게 집이나 사료로 이렇게 많이 먹이는데 우리는 거의 뭐 비가 온 날 외에는 산에서 전부 먹고 살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 특수를 누렸지만 소비 부진에다 육지 농가에서 외국산 수입 등 공급량이 늘면서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2년 전 자체 브랜드를 만든 완도군은 영국 끝에 흑염소 추출물 2종류와 떡갈비, 곰탕 등 4가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판매장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 팸 투어에 이어 수도권 시식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오픈 마켓 활용과 또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초를 키워 기르는 약산의 흑염소는 91개 농가에 7,500여 마리. 완도군은 약산 흑염소를 생산해서 유통까지 가능한 6차 산업화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택시 총량제에 따른 전남도 내 시 단위의 택시 감차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도내 전체 택시 7,060여 대 가운데 자율 감차 실적은 240여 대에 불과했으며 여수와 순천, 광양 등 5개 시 단위 지역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 단 한 대의 감차도 없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야 목포시와 순천시만 전남도에 15대와 10대 규모의 감차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전남 적정 택시 규모 용역 결과 당시 택시 대수 7천여 대 가운데 2천여 대의 감차가 적정하다고 진단됐으며 순천 353대, 여수 250대, 광양 169대를 각각 감차해야 한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생활 속 시민 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 창구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제안은 시 홈페이지나 순천시청 SNS, 전화나 직접 방문 방식으로 순천시 자치혁신과에서 일괄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전달해 제안 내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해 찾기 쉽도록 하는 사물 주소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비구름도 오전 중엔 모두 물러갈 텐데요. 지금부터 관건은 추위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비구름 뒤로 한기가 몰려와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요. 퇴근길 무렵 서울에는 초속 4m 안팎의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고요. 내일 아침엔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서해안에서는 눈구름도 만들어지면서 오늘 밤새 최고 3cm가량의 눈도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또 스모그와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서쪽 지방 곳곳으로도 낮 동안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진 않아서 오후부터는 흩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최고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해안에 눈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